202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능 시험은 13일 전국 1,300여 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동해안 겨울 별미인 도루묵과 양미리가 제철을 맞았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과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 등으로 서식 환경이 변했기 때문인데 자원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도가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에 맞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예산안에 담긴 국비 10조 원을 사수하는 한편 예산 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출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호명과 함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아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장과 수험 번호를 꼼꼼히 살피며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실감합니다. 수험표 나갔으니까 고사장 배치도 다 학교별로 있는 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미리 보시고 내 고사실이 대충 몇 층이겠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도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합니다. 그래도 한 만큼은 하고 오자라는 마음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면 긴장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만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떨 필요도 또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도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마 수능 처음 보면서 마음이 떨리고 만약 망치면 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도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를 위해선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다 비우고 반입 가능한 물품만 챙겨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동해안의 겨울 별미 도루묵과 양미리가 제철을 맞았지만 어민과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 등으로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원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나갔던 어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부두 한쪽에서는 그물에 걸린 양미리를 떼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조업이 본격화됐지만 어획량은 아직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2일 속초시 수협이 위판한 도루묵은 20마리 한 두름에 3만 원대, 양미리도 40kg 한 통에 17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
바다에 흉년이 들어 가재미나 뭐나 어종들이 모두 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때가 때니만큼 이 양미리는 조금씩 나오는데 여는 해다 되면은 이것도 반도 안 돼요. 지금 나오는 거. 제철을 맞아 열린 축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며칠 새 양미리 조업량이 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상인들은 사온 가격 그대로 파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나마 산지에서 맛보는 동해안 별미에 관광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산지에서 오면은 이런 화로에 정말로 구워 먹는 맛이 정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먹는 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로 지역 축제치고 거품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업 경비와 그물 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오르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 도루묵과 양미리가 제철을 맞았지만 수온 상승 등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루묵 어획량은 2016년 6,600여 톤에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톤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5일 현재 24톤에 불과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9%가 줄었습니다. 양미리 역시 2014년 2,300여 톤에서 지난해 500톤 아래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현재까지 54톤에 그쳤습니다. 10년 만에 96%가 감소한 겁니다. 한때 자원회복 성공 사례로 꼽혔던 도루묵과 동해안에 넘쳐나던 양미리가 이처럼 줄어든 것,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후 탓이 가장 큰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뭐 수온이 높다든지 그런 면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올해 좀 늦게 시작해서 양은 아직 좀 적은데 앞으로 말까지 가면은 양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작년 수준은 될 것 같고. 동해안 주요 어종들의 서식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자원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에 맞춰 국비 10조 원 사수와 주요 사업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12일 도 출신 예결위원인 한기호, 송기헌 의원실을 찾아 SOC와 미래산업 분야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공단의 부당 노동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족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밤 8시 54분쯤 남원시 충정로 춘향골 체육공원 앞 횡단보도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1살 엄모군은 수영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군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영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군이 사망한 곳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51.5km를 초과한 시속 101.5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정이 정말 우리를 실망케 하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보니까 눈물 속에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구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도로 상황이나 조심지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인지에 따라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3차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행안위에 상정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춘천 청평사 회전문 단청 복원 사업이 다음 달 완료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통 단청 복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청평사 회전문의 변색된 단청을 복원 중입니다. 청평사 회전문은 조선 중기 사찰의 건축 양식과 단청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다음 달 복원 완료 후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원주 법천사지와 국가지정유산 지광국사탑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와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14일부터 운영되고 관람 시간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횡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 가구에 대해 나이별로 일정 금액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9세부터 12세는 매월 3만 원을, 13세에서 15세는 월 5만 원을, 16세에서 18세는 월 7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랜드가 오는 19일 2025 K-히트 프로젝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을 통한 국가 관광산업 발전 및 폐광 지역 상생을 주제로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년 동안의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강원랜드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시설과 상업, 주택 등의 태양광과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해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에 앞서 지난 8년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2,500여 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